유럽 남방 천문대 망원경으로 발견한 10대 발견 중 10위에서 6위. 10위. 우리 우주에서 첫 번째 세대별의 관측적 증거 발견. 9위. 초신성과 중성자성 합체와 관계된 감마선 파열. 8위. 외계 행성계 발견. 7위. 우주의 온도를 독립적으로 측정. 6위. 외계 행성의 대기를 직접적인 분광 관측으로 측정. 유럽 남방천문대 ESO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14개 회원국이 운영하고 있는 천문기관입니다. 최고의 밤하늘을 보여주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일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 관측 설비를 갖추고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남방천문대는 유럽 남방천문대의 망원경들을 사용해서 이뤄진 10대 발견을 선정해서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10위에서 6위까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일단 10위부터 알아보죠. 네, 사실 이 유럽 남방천문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많이 우리가 얘기했었죠. 거기에 있는 망원경들 VLT라고 하는 8.5m 정도 되는 망원경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 망원경, 그다음에 알마라고 하는 거, 66대의 전파 망원경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가장 큰 단지죠,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만들어놨는데,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발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개를 발견했는데, 오늘 이제 5개 소개해드릴 건데요. 10번째가 우주에서 첫 번째 세대, 1세대 별을 갖다가 발견했다. 이런 거거든요. 관측했다는 거거든요. 지구에서부터 약 한 130억 광년 떨어진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한 8억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멀리 있는 그런 은하의 빛이에요. 그래서 CR7이라고 하는 은하를 발견한 건데요. 그 정도 거리면 굉장히 흐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있는 흐린 은하가 정상인데 이 CR7 은하는 다른 은하들보다는 한 2~3배 정도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우주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벼운 물질들이 별 속에서 무거운 금속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성 성분이 많을수록 이 세대를 거듭한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CR7 같은 경우에는 종족 3매별, 즉 1세대 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최초로 1세대 별들을 저 안에 있다라는 거의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신기하네요. 무려 130억 광년을 거슬러서 그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어서 9위는 9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감마선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 중에 가장 센 빛이 감마선이에요. 빛 중에 제일 센 게 감마선, 그다음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감마선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광도가 높은, 그러니까 그 센 빛의 폭발이거든요. 이 감마선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좀 미스터리거든요. 그래서 중성자 별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중성자 별이 이 블랙홀과 충돌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이제 아주 커다란 극초신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별이 폭발하면서 블랙홀로 변할 때 이때 나오는 빛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 유럽 남천문대에서 이 중성자 별들끼리 충돌할 때 아주 잠깐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도 관측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중성자 별끼리 충돌하면서 감마선 이런 폭발, 번쩍이는 이런 성광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걸 관측했고 그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9위입니다. 그럼 8위, 7위, 6위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8위, 7위는 이제 이건 행성들과 좀 관련된 건데요. 8위는 외계 행성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행성을 외계 행성 하나를 발견한 게 아니라 태양계 같이 어느 별이 있고 태양과 비슷한 별이 있고 그 둘레를 행성들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HD 10180이라고 하는 그런 태양과 같은 별인데 5개의 행성을 발견했고 그 주위에 2개가 더 있는 것 같은 후보자가 있는 거고 더 관측을 하면 최소 태양계처럼 8개, 9개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5개는 확정. 2개는 거의 확실, 나머지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이 남천문대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태양계 같은 외계 행성이 아니라 행성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8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7위는
그 외계 은하의 온도를 갖다 독립적으로 측정한 거예요. 네. 그 멀리 뭐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을 가보지도 않고 온도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예. 그 탄소의 일산화탄소의 그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온도 측정하는 거거든요. 아, 빛으로 그렇죠. 측정하나요? 빛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 유럽 남천문대에 있는 VIT, 그러니까 8.5m짜리 망원경 4대로 이루어져 있는 VIT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그 11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먼 은하 속에 있는 그 일산화탄소, CO의 빛을 측정해가지고 온도를 갖다 쟀던 이런 일이 7위를 뽑혔습니다. 네, 6위는요, 뭐 외계 행성의 대기를 직접 관측했다라고 해요. 네네네. 그 2009년에 발견됐던 그 CJ1214b라고 하는 행성이에요. 네. 어떤 CJ1214는 별이고 A가 별이고 B부터가 제일 안쪽에 있는 행성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네. CJ1214라는 별의 첫 번째 행성에 대기를 갖다가 측정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1214라는 별에서 나온 빛들이 조그만, 근데 태양보다는 지구보다는 큽니다. 네. 크기로 치면 지구보다 3배 가까이 되는, 질량으로 치면 지구의 한 7배 가까이 되는 이런 행성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성을 슈퍼지구라고 하죠. 슈퍼지구 같은. 그래서 이 CJ1214b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알려진 슈퍼지구 같은 건데요. 네. 그 대기를 통과하면서 빛이 약간 변했더라. 근데 그 빛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 물 성분들이 굉장히 많다. 분명히 이건 수증기다. 그렇다면 이 행성에는 엄청 물이 많을 거다. 이 물이 바다로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구름도 많을 거고, 그래서 워터월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행성. 그 행성에 알아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대기의 성분 중에서 수증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빛이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희미한 빛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기 성분을 밝혀낸 그런 일도 바로 이 유럽 남천문대에서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우주의 영상은 보면 볼수록 신비롭네요. 오늘은 10위부터 6위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위부터 1위까지의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